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핵심 직무, 보안 엔지니어링. 이번 시간에는 자산을 식별하고 분석해보며 그에 대한 보안 위험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또 정보자산 지킴이 보안맨과 함께 정보자산을 파악하고 위험평가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보안 엔지니어링, 보안 위험평가. 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보안 위험 관리를 위해 보호해야 할 조직 내 논리적, 물리적 정보자산의 범위를 파악하여 정의할 수 있고, 정의된 정보자산의 범위에 따라 보호해야 할 정보자산의 식별 기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된 정보자산의 식별 기준에 따라 보호해야 할 논리적, 물리적 정보자산을 식별하고 이를 유형별로 그룹화하여 보호해야 할 정보자산 목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형별로 작성된 조직 내 논리적, 물리적 정보자산 목록에 따라 정보자산의 소유자, 관리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되어 보안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 보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보안 엔지니어링에 대해 알아볼 정보보안 지킴이 아나운서 박다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보안 위험 평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대범 강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죠. 오늘은 우리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고 또 우리의 자산에 대해 어떤 취약성이 내재되어 있는지 분석해서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파악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보안 위험, 교통 위험이란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위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위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이란 위험의 정의에 대해서는 특정 사건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손실이나 부정적인 영향이 자산에 미칠 가능성 또는 예상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행위에 의해서 자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실의 기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은 어떤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위험의 구성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로 자산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위협, 그리고 취약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보안 위험 관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보안 위협의 관리 목적은 보안 목표의 종속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공급 사실 전반에 걸쳐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측면들을 포함하고 보안 경영 시스템을 수립, 이행, 유지, 발전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담은 표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목표는 자산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미하고 개인과 조직의 환경에 종속되고 그 자체적으로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목표는 개인, 조직의 환경을 바탕으로 제시되고 환경에서부터 시작하여 보안 환경까지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강사님, 이렇게 본격적으로 정보 자산 식별에 앞서서 그렇다면 어떻게 정보 자산을 식별하고 또 왜 식별해야 하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식별을 해야 되는 이유로는 개인과 조직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보 자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가되지 않은 정보의 유출이나 불필요한 정보의 생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자산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정보자산을 식별했다면 목록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목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정보자산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정보들은 정보자산의 식별을 위한 기준 적용 시 다수의 기준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보자산의 유형, 그리고 자산명, 소유자, 관리자, 식별 코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식별하게 됩니다. 네, 강사님, 이런 파일들 또 문서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면 소유자나 관리자가 따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보자산은 항상 생성, 활용, 수정, 보관, 폐기의 생명 주기를 가지는데 각 과정별로 소유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자산의 관리자는 해당 정보자산의 책임자를 의미하고 다만 조직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소유자 및 관리자는 동일 인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험의 개념 그리고 정보 자산을 식별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정보 자산을 식별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보안 위험 관리를 위해 보호해야 될 조직 내 논리적, 물리적 정보 자산의 범위와 기준을 파악하여서 정의합니다. 그러한 정의 방법은 보안 위험 관리를 위한 목적을 먼저 조사하고요. 그리고 조사된 보안 위험 관리 목적에 따라서 정보 자산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정의를 합니다. 네, 정보 자산을 식별하기에 앞서서 범위와 기준을 파악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군요. 이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식별 작업을 진행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된 조직 내 정보 자산의 식별 기준에 따라서 보호해야 될 논리적, 물리적 정보 자산을 식별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산 식별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험이란 특정 사건에 의해 원하지 않는 손실이나 부정적인 영향이 자산에 미칠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위험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 조직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보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가되지 않은 정보의 유출 및 불필요한 정보의 생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네, 앞서서 자산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식별한 자산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이 정보 자산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숙지해야 됩니다. 정보 자산의 평가 원칙과 정보 자산의 취급 원칙입니다. 평가 원칙이라는 거는 소유한 정보 자산, 이걸 평가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선 조직과 개인이 소유한 자산의 중요도를 산출하는데요. 소유한 자산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보유한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산의 가치 평가는 잠재적 손실 규모와 자산의 손실 규모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정보 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보 자산에 대한 정보 보호 요구 사항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등을 고려해서 자산의 중요도를 평가합니다. 정보 자산을 평가할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게 되나요? 네, 정보 자산 평가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산의 등급, 가치 등급은 자산 소유자와 관리자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자산의 정보 보호 요구 사항과 자산의 기여도를 반영하게 됩니다. 강사님, 평가한다라고 하면 어떤 가치를 수치화해서 목록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자산의 가치 등급을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산의 가치 등급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도출해내는 방법이 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그리고 기여도라고 하면은 그 자산의 그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수식을 위해서 정보의 어떤 자산의 가치가 산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강사님, 원칙을 지키고 이 공식에 따라 가치 등급을 산정하면 평가가 마무리되는 건가요? 네, 일단 평가는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정보 자산 가치 평가의 특징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한 특징들은 자산의 가치 평가는 주기적으로 1회를 수행해서 동일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중요도가 평가는 조직의 운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산의 중요도는 평가에 따라 해당 자산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합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을 해서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정보자산의 가치평가의 특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정보자산의 취급 원칙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이 정보자산의 취급 원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정보자산의 취급 원칙에는 첫 번째, 식별되지 않은 정보자산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반복 수행되는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산의 중요도를 평가해서 도출된 중요도에 따라서 개별 자산의 가치 등급을 부여합니다. 세 번째는 자산의 가치 등급에 따라서 차별화된 정보보호 정책들을 적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식별과 중요도 평가가 완료된 정보자산은 자산 목록 관리 대장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산의 용도 변경이나 폐기, 이관 등에 의해서 자산 상태가 변경될 경우에는 자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가치 등급을 재부여하여서 그 자산에 대한 변경도 관리하게 됩니다. 강사님, 정보자산의 가치가 변경되거나 또 새로운 자산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보자산의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치 변경을 통해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자산의 가치 변경 관리는 식별된 정보자산의 가용성을 확보하고 자산에 내재된 가치를 확인한 뒤에 자산 관리 체계에 적합한 적합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정보자산의 평가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정보자산 평가를 위해서는 그 기준을 실무에 맞게 정의하는 것이 역시 선행돼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식별된 논리적이고 물리적인 정보자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준거성에 따라서 정보자산의 평가 기준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런 평가 기준은 업무 분야와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 분야별로 정보자산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자산의 평가 기준을 별도로 두어야 됩니다. 네, 정보자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보안 등급을 정의한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의 보안맨은 현장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리의 보안맨, 오늘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보안맨, 소화기를 들고 뭘 하고 있어요? 이번엔 스프링쿨러, 화재 감지기까지? 어디에 불이라도 난 건가요? 정보자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보자산의 평가 기준을 정의하고 식별된 물리적 정보자산에 대해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 정보자산의 경우에는 정보자산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사용 절차를 확인하고 해당 사용 절차 상에서 위협이 도출되는 것이 없는지, 취약점은 없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하, 정보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었군요. 보안맨이 파악한 물리적 정보자산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렉형 서버, 대형 스토리지, PC, 노트북, 소화기, 스프링클러, 화재 감지기, 공조기 등이 있네요. 역시 꼼꼼하게 파악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하, 물리적 정보 자산을 파악하고 나서 각각의 보안 등급을 정의하고 있군요. 소화기의 사용 기간이 곧 임박한 것을 파악했던 보안맨. 소화기는 법적 요구사항 미준수에 의해 처벌도 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요. 보안 등급을 2등급으로 하고 취약점으로 사용 기간 임박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네요. 역시 우리의 보안맨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산의 가치 등급은 자산 소유자와 관리자의 의견을 반영해 그 중요도를 평가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자산의 정보보호 요구사항과 자산의 기여도 반영합니다. 정보자산 가치 변경 관리는 자산조사 계획 수립, 자산 변경사항 식별,
가치 재평가, 자산 대장 변경 및 갱신, 자산 관리 체계 변경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네, 앞서 보안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위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강사님, 위험을 분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위험을 분석한다는 것은 크게 보면 위험 관리, 위험 식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 자산의 위험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험 관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위험 관리에 대한 단계적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위험 분석이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예방, 대비가 있고요. 세 번째는 대응, 마지막에 복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위험 관리 기본 활동에 의해서 각각 활동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험은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네, 위험 식별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경험과 지식의 차이로 인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 가능하며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서 도출되는 식별된 위험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식별은 주기적으로 반복 수행되며 일정 회수 이상의 위험 식별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가 차기 식별부터 열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 식별 기법으로는 인터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내부 조사를 통해서 일상 업무에 발생되는 자료들을 조사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는 자유 연산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분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발생된 사건 목록들을 조사해서 유사 사건들을 비교 식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프로세스 호출 분석을 통해서 프로세스에 대한 투입물, 과업, 책임, 산출물들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분석해서 위험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위험 식별 방법이 결정이 되었다면 식별 방법에 따라서 소유한 정보 자산의 위험을 분석하면 될까요? 그 전에요. 먼저 위험 분석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식별된 위험이 어느 정도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오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위험의 규모와 복구 비용 등을 기준으로 잡아서 위험을 조사, 파악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험 분석은 크게 정성적 분류 기법과 정량적 분류 기법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위험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험 관리는 어떤 절차로 수립할 수 있을까요? 네, 조직 내 논리적이고 물리적인 정보 자산에 대해서 위험 요소의 분석을 위해서 위험 관리 절차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해야 할 항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항목들에는 논리적이고 물리적인 정보 자산에 대한 위험 식별 기준과 방법, 위험 분석 방법, 위험 평가 방법, 위험의 예방 방법, 위험에 대한 대비책,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 복구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정보자산 위험과 관련해서 식별, 예방, 대비책과 같이 이 모든 방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겠네요. 그중 위험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험을 식별하는 순서는 우선 첫 번째로 조직 내부에서 정의된 정보 자산에 대한 위험 관리 절차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의된 조직 내 정보 자산에 대해서 위험 관리 절차에 의해서 관리적 위험을 식별하고요. 또 정보 자산 위험 관리 절차에서 확인된 거에 의해서 물리적 위험을 식별하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위험을 식별합니다. 위험을 식별했다면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보 자산에 대해서 식별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위험을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으로 구분하여서 분석하게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험 분석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험 관리는 위험 분석을 통해 위험에 대해 예방하거나 대비하게 되며 이후 대응 및 복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보 자산의 위험 분석은 식별된 위험이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오는지 판단하기 위해 선행하는 과정으로 위험의 규모 및 복구 비용 등을 기준으로
위험을 조사,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님, 위험 평가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할까요? 네,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협을 표현하기 위한 위험 분석, 위험 평가 절차, DOA, 위험에 대한 대책 수립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위험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이건 역시 수치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험의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위험은 자산의 가치와 위협, 취약점 등을 그 수식으로 도출해내고요. 그러한 것들이 위험 대책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위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위험의 표현 산정 공식이 있다는 것이 재밌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위험 평가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위험 평가 절차는 첫 번째 자산에 대한 전체 위험을 식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경로, 취약점, 위협, 빈도를 조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체 위험 항목에 대해서 위험 정도를 정량적으로 노출하고요. 네 번째, 전체 위험 항목에 대해서 DOA를 적용해서 허용할 수 없는 위험 항목들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허용할 수 없는 위험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수립하게 됩니다. 이어서 DOA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 것 같은데요. 생소한 용어라 우선 DOA가 무엇인지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DOA, 즉 Degree of Assurance라고 하고요. DOA는 수용 가능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석, 평가 완료된 전체 위험에 대해서 조직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수준을 경계로 표시해서 나타냅니다. 저는 오늘 강사님 덕분에 새로운 용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그럼 이렇게 평가한 위험에 대해서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강사님? 어떤 대책을 세워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이 DOA 산출 방법에 의해서 도출되어진 결과들은 전부 완화와 전이, 회피, 수용, 거부 5가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완화 같은 경우는 해당 위험 발생 시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를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해당 위험이 발생 확률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고요. 전이 같은 경우는 위험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복구하여서 그 비용을 다른 조직이나 기관, 개인에게 위임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회피의 방법은 위험 발생 시 부정적인 효과가 과다하게 클 경우에 그 위협에 대해서 회피하는 방법이고요. 수용은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면은 수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부 같은 경우는 위험 발생 시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 크거나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 부인하는 방법. 한 가지 예로서는 이제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겠죠. 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보안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보안맨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리의 보안맨, 이번에는 문서들을 살펴보고 있네요. 문서 하나 놓치지 않고 맨눈으로 살펴봅니다. 그런데 보안맨, 이미 만들어진 문서들 속에서 뭘 찾고 있나요? 정보자산 위협 평가를 위해서는 논리적, 물리적, 정보자산의 보호를 위해 정의된 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위험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영업계약서, 제안서, 회계정보와 같은 논리적 정보자산의 경우 적용 분석 방법과 위험 분석 결과를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파악할 서류가 정말 많은데요. 일단 영업계약서, 제안서, POC 발표 자료, 회계 장비, 비용 처리 대장 정도로 파악이 된 모양입니다.
회계장부와 비용 처리 대장은 다시 넣어놓는 것이 크게 위험한 내용이 없는가 보네요. 아휴, 다행입니다. 그런데 영업계약서, 제안서, POC 발표 자료에는 위험이 있는 건가요? 그럼 큰일인데요. 일단 우리의 보안맨을 믿어보지요. 뭔가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는 보안맨. 위험 평가 결과를 작성하고 있군요. 어디 내용을 한번 볼까요? 폐쇄망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할 때 중간 규모의 위험이 존재했고 이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험이라니. 그럼 위험한 것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아하, 우선순위를 도출했으니 이를 해결하면 된다고요? 맞습니다.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무형의 정보 자산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우리의 보안맨. 오늘도 미션 완료.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험 평가는 먼저 자산에 대한 전체 위험을 식별하고 각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경로, 취약점, 위협, 빈도를 조사하게 됩니다. 또 전체 위험 항목에 대해 위험 정도와 허용할 수 없는 위험 항목을 도출하고 도출된 항목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위험에 대한 대책은 완화, 전이, 회피, 수용, 거부의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산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불가능이 결정됩니다.